어제 저는 시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채소 코너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분은 배추를 고르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물을 담고 계셨습니다. 분명 아는 사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 하신 겁니다. 한 분은 급하게 배추를 집어들고 다른 쪽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물을 내려놓고 과일 코너로 피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마주치면 어색한 사람. 예전엔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피하고 싶은 사람. 전화번호는 있는데 절대 누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30년, 40년을 알고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 말입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어색해진 사람이요.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을 보며 잠시 멈칫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요. 밤에 잠 못 이루고 생각하게 되는 것.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되짚어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것. 그 답답함, 그 서운함 저도 똑같이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밀어냈더라고요. 제 손으로 관계를 망쳤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쁜 마음도 없었는데 그저 무심코 한 행동들이 40년 우정을 무너뜨렸더라고요. 도쿄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2,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거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3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반복한 3가지 습관이 친구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3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똑같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 나도 매일 이러는데 하실 겁니다. 너무 사소해서 문제인 줄도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50년 우정을 무너뜨립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다릅니다. 지금 어색해진 친구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 만나는 친구와도 평생 갈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까지 함께 웃을 친구가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에 생각하는 친구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사연으로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제 친구 순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순이는 6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드디어 스마트폰 샀어.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할 수 있대.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기종은 배터리가 빨리 닳아. 차라리 삼성 걸로 살 걸 그랬어. 내가 쓰는 게 훨씬 나아. 순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제게 새로 산 물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친구가 손주 학원 보낸다고 하면 거기 별로야. 우리 손주 다니는 데가 더 좋아하신 적. 친구가 여행 간다고 하면 거기 왜 가? 다른 데가 낫지 하신 적. 친구가 요리했다고 자랑하면 그렇게 하면 맛없어. 이렇게 해야 해 하신 적.
미국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친구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사람과 자꾸 친구를 잃는 사람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를 잃는 사람들은 대화 중 평균 3분에 1번씩 상대방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나아, 내 방식이 더 좋아 같은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들은 그게 조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한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잘못 샀구나라는 생각만 남았을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뜻이구나.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친구 앞에서는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순이한테 조언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순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스마트폰 샀는데 친구가 첫마디로 그건 별로야 했습니다. 제 이웃 박경자 씨는 다릅니다. 경자 씨는 올해 74세인데 50년지기 친구가 4명이나 있습니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경자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구가 뭘 해도 좋다 해. 속으로 아니다 싶어도 절대 말 안 해. 친구가 빨간 옷 샀다고 하면 어울린다 해. 친구가 제주도 갔다 왔다고 하면 좋았겠다 해. 친구가 김치 담갔다고 하면 맛있겠다 해.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심이야. 친구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거야. 친구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샀으면 그게 친구한테는 제일 예쁜 색이야. 내가 뭐라 할 게 없지. 친구는 내 제자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순이를 제자 대하듯 했던 겁니다. 가르치려 했던 겁니다. 순이 인생은 순이 것인데 제가 끼어들었던 겁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화는 입으로 들어온다. 제 입에서 나온 그건 아닌 것 같은 데가 제게 화로 돌아온 겁니다. 친구를 잃는 화로요. 하버드 의대 행복연구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1200명을 조사했는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알아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입에서 그건 이라는 말이 나오려 하면 딱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와,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세 마디면 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원하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그래, 잘했네 이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지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순이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친구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든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와, 정말 좋겠다. 그 한마디가 친구를 평생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 수술이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전날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족들과 함께 계세요. 그 말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술 전날 밤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내일 수술이야. 무서워.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혹시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전화할게. 기도 많이 할게.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침대에 누웠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왔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숙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곧 오겠지. 8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나? 8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5시간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미숙이한테서 연락이 왔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혹시나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틀 후 미숙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수술 당일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갔어.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언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머리가 새하얘져서 까맣게 잊었어. 수술 잘 됐어. 정말 미안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잘 됐어. 시어머니 괜찮으셔? 걱정하지 마.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중요하지. 근데 나는 문자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 딱 10초면 되는데. 그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삼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미숙이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6개월 후 같이 밥 먹을 때 미숙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때도 바빴지. 나는 수술실 들어가는데. 1년 후 미숙이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그게 힘들어? 나는 혼자 수술실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수술날 기억나.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그때 내가 혼자였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미숙이는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2번째도 미안해했습니다. 3번째도 4번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5번째부터 미숙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7번째쯤 됐을 때 미숙이가 차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벌써 수십 번 사과했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도 그때 힘들었어. 시어머니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가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다니까. 미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언니는 10년 동안 그 이야기만 해. 만날 때마다 그거야. 나는 언니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야. 내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언니, 나 이제 언니 만나는 게 무서워.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그 이야기 나오나 걱정돼. 그날 이후로 미숙이와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관계심리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친구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들춰서였습니다. 무려 67%였습니다. 연구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폭력이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저는 10년 동안 미숙이한테 그런 폭력을 했던 겁니다.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잊었다고 하면서 매번 꺼내들었습니다. 같은 상처에 반복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미숙이의 가슴에 못을 받고 빼고 또 받고 빼고를 반복했던 겁니다. 제 동네 이말순 씨는 다릅니다. 말순 씨는 72세인데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20년 전에 큰돈을 빌려줬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으로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 빼서 줄까 말까 고민했던 돈이었습니다.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말순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해. 그 친구도 마음 아파하는 거 아는데 내가 왜 들쑤셔? 만날 때마다 그 친구 얼굴 보면 알아. 미안해하는 거. 나한테 밥도 사려고 하고 선물도 사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근데 화 안 나세요? 처음엔 화났지. 속상했지. 근데 그 감정을 3개월 안에 정리했어. 그때 내가 줄 수 있어서 준 거야. 빌려준 순간 내 돈 아니라고 생각했어. 갚으면 고맙고 못 갚으면 그것도 인연이지 뭐. 그 이야기 한 번이라도 꺼내면 40년 우정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바뀌는 거야. 난 그게 싫어. 40년 우정이 20년 전 돈보다 훨씬 비싸. 5년 전 그 친구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먼저 돈을 갚아왔다고 합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말순아, 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봐서 내가 더 미안했어. 더 고마웠어. 나는 내가 언제 그 이야기 꺼내나 조마조마했는데 한 번도 안 꺼내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더 고마웠어. 일본 오키나와 장수연구소에서 10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했습니다. 평생 친구를 유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받은 상처를 3개월 안에 풀거나 영원히 잊는다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날 섭섭하게 했으면 그때 바로 말해야 해. 나 그때 서운했어 하고. 3개월 안에 안 하면 영원히 안 해. 지나간 일은 물에 써야 해. 돌에 새기면 친구가 도망가. 명심보감에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물에 써라. 저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받은 상처를 돌에 새겼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새길수록 깊어졌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오늘의 우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딱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미 3개월 지났어. 이제 놓아줘야지.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많잖아. 10년 전 일을 지금 꺼내서 뭐하나? 그리고 그냥 삼키십시오. 물에 쓴 글씨는 흘러갑니다.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상처를 계속 들추면 친구가 떠납니다. 물에 씻어보내야 친구가 남습니다. 저는 미숙이한테 미안합니다. 10년을 괴롭혔습니다. 미숙이가 떠난 게 아닙니다. 제가 밀어낸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순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자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 괜찮아였습니다. 남편이 3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간암이었거든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밤에는 간병하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살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자야, 너 많이 힘들지? 우리가 병원 같이 가줄까? 밥이라도 해다 줄까? 내가 먹을 시간이 없잖아. 순자야, 울어도 돼. 우리가 있잖아. 순자는 매번 손살에 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남편인데 내가 해야지. 너희도 바쁘잖아.
신경 쓰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정말 강하다. 저렇게 의젓한 사람 처음 본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순자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조문객 맞이하고 인사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아프셨으니 이제 편하신 거예요. 친구들이 또 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아? 울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각오했던 거야.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괜찮다는데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나 괜찮아만 들으니까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년 후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요. 친구들이 뒤늦게 병문안 왔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남편 간호할 때도 매일 밤 울었어. 떠나보내고 나서도 잠을 못 잤어. 근데 말하면 너희한테 짐 될 것 같았어. 나이 들어서 친구한테 짐 되는 거 너무 싫었어.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그래서 혼자 버텼는데 친구들도 울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뭐하러 있는 건데. 내가 말을 해야 우리가 가지. 괜찮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도 너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만 항상 강해 보여서 말 못했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은 1년에 평균 810회 친구에게 나 힘들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1년에 평균 1회였습니다. 항상 괜찮아라고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다. 친구를 신뢰하기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항상 괜찮다고만 하는 것은 친구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하소연을 쏟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어, 이건 쏟아내는 겁니다.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예요. 이러면 친구가 지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좀 들어줄래? 이건 나누는 겁니다. 친구를 믿는 겁니다. 친구한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제 이웃 오영애 씨는 70세인데 40년 지기 친구가 4명이나 있습니다.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나는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 나 요즘 잠이 안 와. 좀 들어줄래? 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나 요즘 외로워. 그러면 친구들이 나도 그런 적 있어 해. 서로 약한 모습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더라. 약한 모습 보이기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알았어. 강한 척하는 사람한테는 다가가기 어렵다는 거. 약한 모습 보여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거야. 친구니까 약한 모습 보여줘도 되는 거잖아. 친구 앞에서까지 강한 척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일본 오키나와의 모아이 문화를 아십니까? 평생 함께하는 친구 모임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여섯 명이 그룹을 만들어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오키나와가 세계 최장수 지역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화입니다. 연구진이 100세 할머니들한테 물었습니다. 모아이가 왜 건강에 좋습니까?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니까. 친구는 여러분의 강한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모습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나는 괜찮아가 습관이 되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친구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나 없어도 잘 사는구나.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친구가 가까워집니다. 친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친구한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친구를 평생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단 기억하십시오. 쏟아내지 말고 나누십시오. 매번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만. 그래야 친구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우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건 아닌 것 같아를 숨기십시오. 친구는 여러분의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잘했네 한마디를 원하는 겁니다. 친구가 어느 학원을 보내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무슨 옷을 사든 그건 친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판단 대신 응원을, 충고 대신 경청을 선물하십시오. 둘째, 그때 내가 그랬잖아를 숨기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붙들면 현재의 우정을 잃습니다. 받은 상처는 물에 쓰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10년 전 일을 계속 꺼내면 친구는 영원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도망갑니다. 셋째,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강한 척이 친구를 멀어지게 합니다. 약한 모습을 나눌 때 진짜 우정이 됩니다. 쏟아내지 말고 나누십시오. 정말 힘들 때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앞에서까지 강한 척하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45년 지기 영숙이를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35년 지기 미숙이와 멀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순자가 쓰러진 걸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특히 영숙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45년 전 그 교실이 생각납니다. 키 작은 애들끼리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몰래 쪽지 돌리던 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같이 가고 급식 같이 먹고 방과 후에 손잡고 집에 가던 거. 나는 그때 영숙이가 평생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영숙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듣기 싫었을 때, 제 과거 이야기가 지겨웠을 때, 저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영숙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카톡에 답이 없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언젠가 용기 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면 내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만 내 전화 받아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너의 친구 정순이가.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요. 왠지 어색해진 친구요. 전화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는 친구요.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그 친구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직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색할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50년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친구한테 전화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한다. 둘.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10년 전 이야기 안 꺼낸다. 셋.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 요즘 좀 힘들어. 들어줄 수 있어?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한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나는 친구를 편하게 해줬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우정을 지켜줍니다. 명심보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벗이 곁에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다. 재산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지만 늙어서 진짜 복은 친구입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85년 행복 연구가 내린 결론도 같았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믿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산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떠오른 그 친구한테 오늘 전화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 나이에 내일이 몇 번이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빛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